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정이 나오다가 지금은 좀 반등을 하고 그 반등을 유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반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한다라기보다도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우리의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당연히 기분은 좋지만 무언가에 대해서 좀 빠르게 조급하게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더 엉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은 차분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전쟁 테마 관련주들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오버나잇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HMM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오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테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합의가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버나잇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깔끔하게 먹고 나오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딱 짚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결국에는 남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올려드리는 시장 분석 브리핑에 대해서는 꼭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장만 하더라도 오늘 시장 별로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 지금 푸틴이 긴급 휴전 전화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는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시장이 크게 재미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뒷부분에다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은 만큼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이제는 빠져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뻔하디 뻔하고 알고 있던 악재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빠지면은 겁먹을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쟁의 긍정적인 소식은 있지만 푸틴의 핵 사용 우려감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하고, 중국의 지원 여부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환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는 올린다라고 해서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악재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도 새로운 거는 없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세게 밑으로 발목을 자꾸 끌어내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러시아의 요구를 우리가 좀 크게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 나토 가입 거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어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제 철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림반도 귀속 인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네츠크, 그 다음에 루간스크, 즉 동우크라이나 친러 지역 러시아로 귀속 인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탈나치와 나치 플러스 네오, 나치 성향의 인사들의 정당이라든지 공공기관 금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비무장화 우크라이나 자국 내 유럽, 그 다음에 미국산 무기 모두 폐기,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헌법으로 제정을 해라 이런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6번은 조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비무장 화라든지 우크라이나 자국 내 유럽 미국산 무기 모두 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6번은 조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가 이 모든 문항에 대해서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 협상이 없다, 이런 태도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1번에서 5번 문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길 바라는 러시아의 눈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은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밖으로 꺼내져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지수가 급격하게 빵빵 뛰면서 오늘도 불장이다 할 정도로 오르기는 좀 힘들 순 있겠지만, 원자재도 오를 만큼 올랐고, 그 다음에 전쟁 리스크도 다 반영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이상 안 밀리면은 오른다,
지수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수라는 게 뭐 365일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내리면은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너무 올라가려면 내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무나도 뻔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더 이상 안 밀리면은 결국에는 오른다, 이거는 팩트적인 부분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지수가 이렇게 그냥 일자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뭐 큰 폭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항상 시장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전략적인 부분도 잘 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딱 전략이 이 정도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는 더 사면서 평단 관리를 하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단타 종목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내에서 최대의 수익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쟁 관련 리스크, 이런 엮여있는 테마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오버나잇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뭐 오늘 당장에 이렇게 싸우다가도 만약에 오늘 밤에 저녁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쟁 테마 관련주들은 싸그리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오버나잇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그대로 전략적인 부분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전쟁 테마는 아니지만 우리가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인즈랩을 우리가 오늘 3월 15일 오늘이죠,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요. 우리는 데이터가 있고 근거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흐름적인 부분을 다 알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VIP방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자신있게 시초가에 들어가요. 막 어디 밑에다 걸어두세요, 뭐 매수가 왔네 안 왔네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는 확실하게 단타로 빨리빨리 승부를 보고 나오는 게 단타잖아요. 그래서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초가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시초가에도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보면은 시가 자체가 21,500원, 그 다음에 고가가 26,400원, 분봉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시가에 바로 들어가서, 자, 이 위치잖아요. 시가에 바로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먹고 나온다. 빨리 이거를 가지고 질질질질 끌면서 막 멱살 잡히고 머리채 잡혀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VIP방에서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SM, CNC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자신있게 시초가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SM, CNC 3월 15일 시초가 자신있게 들어가요. 카카오 SM 인수설 이거를 보고 왜 들어갔는지 제가 VIP방에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가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우리가 SMCNC를 가지고 막 위에서 꼭대기에 사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들어가서 빨리 최대한 먹고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단타잖아요. 단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 시장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갭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막 갭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갭으로 하락하고 그리고 또 갭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기도 애매하고 이거를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애매한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시초가를 잡아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5%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뭐 마인즈랩 9%대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도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타는 무조건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잖아요. 빨리빨리 중요한 거. 그런데 단타에서는 자꾸만 막 느긋해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단타도 빨리빨리 먹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입한 지 하루 정도 되었습니다. 한 주 가지고 며칠 연습해보라 하셔서 연습 중이라 일부 매도, 일부 홀딩이 안 되니 수익률도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슈퍼리치님은 주식의 예수님이신가요? 앉은뱅이 일으켜 걷게 하신 예수님 그래프를 일으켜 춤추게 한 슈퍼리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를 이렇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구나, 이 원리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연습을 하시고 수익적인 부분도 깔끔하게 챙겨 나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여러분들 좀 빨리 그냥 먹고 나온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4개월 하시면은 99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회비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뽑아 드릴 수 있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싹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도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절대로 회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 종목에 대해서 저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뜯어 나가는구나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뒤져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저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새로운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정책주 외에는 딱히 뭔가 좀 애매하게 전쟁 테마주들도 뭔가 눌렸다가 갔다가 뭐 좀 애매한 부분 이미 먹고 나올 수 있는 만큼은 좀 먹고 나왔다. 그래서 정책주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는 시장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책주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원전에 대해서 정상화, 원전에 대해서 정상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뭐 한 달 두 달을 남겨놓고 정상화를 했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을 밀어주겠다 이런 거니까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뭐 그때 선거 전에도 계속해서 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세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원전에 대해서 상승적인 부분, 당연히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은 원전이 좀 세게 올라가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 250만호 주택 공급이라든지 각종 규제 완화,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도 많이 풀어줄 것 같고,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화공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예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뭐 같이 묶어서 볼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AI, 마인즈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AI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기 정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산업 목표, AI, 인공지능이 AI죠. 산업 목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AI, VR 등 IT 분야 이쪽에서도 각종 규제를 좀 완화를 하면서 로봇 테마가 어차피 미래 먹거리인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으로 좀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 종목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인데 이거는 뭐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서 제가 뭐 글을 쓰고 뭐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아가방 컴퍼니랑 제로투세븐 이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발언을 잘못하면은 독박 쓰고 욕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출산 관련해서는 아가방 컴퍼니랑 제로투세븐 이게 투탑이니까 이 두 종목만 내가 좀 보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 한번 잘못했다가 정말로 된통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지금은 그래서 건설 쪽 대장주들 위주로 한 번 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당장에 뭐 윤석열 테마 안 간 거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건설주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에 대해서 뭐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뭐 기사적인 부분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잖아요. 윤석열, 문재인, 내일 오찬, 이명박 사면 단판 짓나,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화공원이라든지 뭐 삼부토건 이런 것들, 남아토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 4대강 관련주로 좀 엮여서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랑도 같이 엮으면은, 좀 엮어서 사면이 되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한 번은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구들이 좀 강세가 나왔다. NX하고 한국가구, 이것도 결국에는 주택공급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샘이랑 현대리바트 이런 것도 당연히 가구 쪽이기는 한데, 좀 NX라든지 한국가구에 비하면은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정책 관련해서 덜 오른 거를 보면은 뭐 제로투세븐도 뭐 어제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은 더 쌓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한 발 가지고는 정책 수혜로 좀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포인트로 맞출 수 있는 거는 세종시 수도 이전,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보고 봐야 된다. 제가 VIP 방에서는 다 리딩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세종시 수도 이전에 관련해서는 정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절대로 뭐 급하게 볼 필요성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내일이라도 좀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겠다. 지금은 상승이 나오지만 조금 있다가 뭐 마무리가 되면서 또 밀리고 빠질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왜? 리스크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자라고 하면은 너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7일 미국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까지 중요한 이벤트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주에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 재개, 오늘 그 다음에 15일날 중국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 거고, 내일 러시아 디폴트 선언 여부, 그 다음에 17일날 미국 FOMC 결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FOMC에서 연준이 최근에 물가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가 나타낼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FOMC를 기다리면서 이제 메이저 수급은 적극적으로 뭐 대응을 자제하면서 관망을 하고, 이게 확실하게 터진 다음에 그때 대응을 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메이저 수급들이 관망을 하는데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에 맞춰서 좀 관망을 보면서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장은 예상 가능한 모든 악재를 반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좀 전후로 시장 분위기가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FOMC 이후 시장의 흐름 변화 시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뭐 대응을 해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악재도 당연히 짜증나고 뭐 싫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결국 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 이거를 굉장히 제일 혐오하면서 싫어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걷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매수를 해도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HMM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대원해운도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HM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근데 전쟁 이슈로 같이 상승적인 부분, 뭐 실적에 대해서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쟁의 이슈가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전쟁 테마로 같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일정 부분 반이라도 좀 확정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눌림이 나왔을 때 나는 이게 더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 번 더 사고, 평단 관리, 평단이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내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내가 또 눌림이 나오니까 여기서 또 샀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평단 자체가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잖아요. 한 이 정도 얼추 잡아서 이 정도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여기서 반수익적인 부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눌림이 나왔을 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평단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수익금 자체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동량 증가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상승 사이클이 지속되는 모습 자체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상 운임 변동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운임이 상승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전쟁 때문에 지금 육류가 막혔기 때문에 좀 해상으로 좀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운임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뭐 같은 수혜주로 좀 묶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HMM을 여기 위치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꼭대기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무조건 말씀을 드려요. 전쟁 관련해서 테마주들은 우리가 그냥 오버나잇 웬만하면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빨리 1%가 됐든 2%가 됐든 수익 날 때 빨리빨리 챙겨서 또 다음 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노리자.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확정 수익을 걷어 놓으면서 챙기고 또 다음날 먹거리가 있으면은 또 그 먹거리를 노려서 들어가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욕심을 많이 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어제 XM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에 바로 때려서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3%의 수익적인 부분, 단타기 때문에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도 먹을 수 있는 만큼 빨리빨리 먹고 그냥 도망간다, 먹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종목에 대해서는 모아가기는 너무나도 괜찮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툭툭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좀 수익금 자체를 극대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항상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에 맞는,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는 전략이라든지 대응 방법을 찾아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혼자서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 나는 뭐 남들은 수익 난다는데 나는 자꾸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아니면은 뭐 이영이면 이영애 이렇게 쓰셔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좀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